절단될 위기에 팔을 붙여놨어요. 붙여놨는데 지내면서 이게 결국은 그게 살지 못하고 팔을 절단했어야 됐거든요. 팔을 잃게 되신 거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전부정형외과 하정구 원장입니다. 진료하다 보면 저희에게 감사 표현을 선물로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선생님들도 감사 표현을 받아본 적 있으시죠? 많이 받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이제 어떤 선물을 어떻게 받았는지, 어떤 게 기억에 남는지, 받으면 어떤 기분이 드는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억에 남는 선물이 오리알이 있어요. 오리알. 오리알이요? 저희 병원 근처에서 포장마차를 하시는 욕쟁이 할머니 였는데 이 욕쟁이 할머니가 자기 가게에서 파는 오리알이라면서 이렇게 갖다 주셨어요. 근데 이제 오리알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래요. 단골 고객이나 아니면 자기 사위 뭐 이런 사람들한테만 주는 건데 이번에 따끈따끈한 오리알이 들어왔다면서 몇 개를 쪄가지고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근데 오리알이 이거 하나만 먹으면 배가 꽤 부르거든요. 한 10개쯤 가져오셨는데 제가 하나 먹고 나머지는 저희 이제 직원분들에게 좀 나눠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 주셨네요. 저도 못 먹었습니다. 글로 갔을 텐데 이 오리알 주신 이분은 무릎에 관절염이 심하게 있으셔가지고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셨는데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좀 쉬셔야 되는데 옆에 있는 포장마차가 자기보다 더 잘 되는 꼴을 못 보겠다. 그래서 자기는 찍고 나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시면 뭐 수술 잘못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상관없다. 나는 무조건 장사를 하러 나가야 되겠다. 하셔서 아니나 다를까 몇 달 만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재수술을 하시고 결국은 잘 되셔서 저에게 뭐 오리알도 갖다 주시고 뭐 하셨는데 이분 너무 거칠으셔가지고 요길 입을 달고 사시지만 마음이 정말 따뜻하셔서 저희 오실 때마다 저희들에게 맛있는 것도 갖다 주시고 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셨던 이 환자분이셨는데 양손에 막 가득 이런 봉지를 들고 오셨어요. 봤더니 농사를 지은 농작물 들고 오셨더라고. 파부터 해서 양파, 뭐 감자 이런 거 한 보따리를 들고 오셔가지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농사 이제 하시면 안 된다. 수술 받으시고 이제 운동 잘 하시고 이제 좀 농사 하지 마라.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수술 잘 받고 또 이제 운동 가르쳐 드린 거 열심히 해보니까 너무 좋아져가지고 농사를 자꾸 짓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가지고 농사를 또 짓다 보니 저희들 또 생각이 나셔가지고 그걸 또 한아름 또 안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이랑 또 잘 나눠서 먹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은 뭐 어떤 선물이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운동센터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환자분들 사실 커피, 빵 이런 거 조금 많이 사오시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MBTI 중에 이제 F라 감성적인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진짜요? 네, 맞습니다. 엄청 감성적입니다. 그래서 서랍 안에 있던 편지를 일단 가지고 나왔었는데 진짜 실제로 제가 오늘 이게 못 들고 왔는데 환자분들이 주셨던 편지를 저는 박스 안에 보관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받으면 제가 진짜 솔직히 일할 때 지치고 힘든 날도 있는데 이벤트로 주면 알게 모르게 힘이 좀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편지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편지는 여자 환자분들이 다 여자 환자분들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인물이 좋으시니까 젊은 여자분들 많이 저랑 원장님은 이제 어르신들이 선물을 주셔가지고 농구 선수인데 여자 농구 선수입니다. 네. 부상을 여러 번 당하다 보니 선수는 이제 그만둘 생각을 하고 지금 저희 재활센터 운동하는 재활 쪽으로 빠지려고 하는 선수가 저한테 편지 적어준 게 있거든요. 저도 이제 이쪽으로 공부를 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파트장님 보면서 그렇게 돼야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적혀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롤모델처럼. 예, 그래서 저는 그거 받고 이제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상당한 운동선수 중에 실제로 재활 파트에서 운동 치료 쪽으로 하는 분들이 꽤 있죠. 네. 간혹 이렇게 고가의 선물을 주신 경우들이 한두 번 있었는데 감사한 마음은 알지만 죄송하게도 고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일수록 더 열심히 운동을 시켜드리고 뭐 이랬던 기억이 있긴 합니다. 네. 부담되고 더 잘해드려야 되고 더 따뜻하게 해드리려고 하고 혹시 놓친 게 없는지 꼼꼼하게 보게 되고 좋은 부담이죠. 그쵸? 네. 혹시 팀장님은? 저는 이제 부담이 된다라고 말해야 되나 싶긴 한데 저희 운동센터는 항상 다 동일하게 질 높은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적용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전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선수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좌절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굉장히 전도 유망한 친구였고 예기치 않게 또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고 재활 과정을 거치고 복귀를 했는데 또 똑같이 다쳐가지고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다시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진단을 받고 너무 엉엉 울어가지고 제가 와 그때는 너무 어떻게 그 마음을 위로해 줄지 되게 더 난감하기도 했었지만 그랬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선생을 은퇴하고 재활 트레이너로서 너무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만나면 그때 엉엉 울었던 모습 가지고 농담처럼 막 놀리기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네. 혹시 팀장님은 저는 이제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인데 발목 골절을 여기서 수술하시고 또 축구를 계속 하고 싶다고 지금도 센터에 이제 내원하셔서 재활을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저는 그분의 말이 조금 그랬던 게 원래 환자분들 이렇게 커피 사오시고 하시긴 하는데 그분은 오실 때마다 사오십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제 너무 이렇게 오실 때마다 사오시니까 아이고 매번 이렇게 안 해주셔도 되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들께 이렇게 사드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건 당연한 거다. 그래서 뭐 어떤 날은 아메리카노 많이 받으셨을까 봐 오늘은 아샤추로 해왔어요. 뭐 이제 이렇게 해주시는 이렇게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거 들으면 되게 감사하고 좀 심쿵하기도 하고. 커피숍 경영하고 계신 거 아닐까? 네, 커피숍을 경영하다고 했었는데 저도 이제 커피에 얽힌 건데요. 나이가 이제 50대 중후반 되셨던 분인데 50대 중후반이면 이제 이 무릎 관절을 살려서 쓰기에는 나이가 좀 많으시고 그렇다고 인공관절로 넣어서 하기에는 좀 나이가 젊으신 좀 애매한 정도의 분이신데 이분은 무릎에 연골도 안 좋고 인대도 안 좋고 다리 모양도 휘어 있고 관절염도 있고 많이 안 좋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자기 관절을 꼭 살려서 쓰고 싶다. 그래서 정말 많은 단계의 수술을 했어야 됐거든요. 인대 수술도 하고 연골 이식술도 했어야 되고 절골술도 해서 다리 변형 교정도 하고 했어야 됐는데 그걸 이제 다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행히 2번, 3번 나눠서 이제 수술을 했었고 수술의 결과가 다 좋아서 다 만족하시고 재활도 하시고 뭐 이렇게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분이 커피를 경영하시는 분이었어요. 단순히 경영자가 아니라 선생님처럼 많이 제자를 기르셨더라고요. 그리고 책도 쓰시고 이렇게 잘 구워진 커피 콩을 주시고 책도 주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덕에 커피를 내려 먹는 취미가 좀 생기고 근데 그 책도 보면서 이제 커피에 대해 조금 알게 됐는데 결국은 그분 너무 이제 연세가 있으셨음에도 자기는 다시 운동을 하고 싶고 예전처럼 다시 활동하고 싶다는 열정이 많으셔서 그런 어려운 수술을 잘 이겨내시고 저한테도 좋은 선물도 주시고 하셨던 그런 분이 있습니다. 네. 저 혼자만의 에피소드일 수도 있는데요. 씨름 선수였었거든요. 어깨 관절에 관절 와슴 파열로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저희 병원에 재활만 하러 일단 오셨었거든요. 다른 병원에서 뭐 좀 그랬었던 건지 일단 저를 처음 뵀을 때 경계하고 좀 이 운동 맞나? 좀 의심하는 뭐 그런 게 딱 저는 느껴졌었거든요. 환자를 많이 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속으로 안 되겠다. 이거 무조건 보여줘야겠다. 이건 딱 첫 타임이 중요하다. 하고 이제 다행히도 이제 어깨 수술하고 고정 기간이 조금 끝나서 그래도 어느 정도 운동할 때는 자유로운 입장이라 불안정 없이 통증 없이 제가 바로 첫 시작 때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오히려 저한테 더 신뢰가 쌓이고 라포가 쌓여서 재활 과정도 순조로웠고 지금은 또 복귀해서 잘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같이 연락하고 전화하면서 지내고 있는 선수가 갑자기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에피소드 사실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지만 그중에서 꼭 하나만 꼽으라면 한 선수가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선수가 대학교 4학년 때 전방 십자인대 손상이 돼서 수술을 받고 재활 과정 중에 있었는데 재활 기간이 보통 최소 한 9개월 정도 걸리니까 그때가 이제 프로구단 이제 드래프트가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센터에 와서 재활을 저랑 같이 하다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제 켜놓고 이제 보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재활 과정이었고 대학교 4학년 때 다쳤었기 때문에 진짜 자기가 뽑힐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정말 갑자기 1순위로 지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래가지고 진짜 막 방방 뛰면서 큰 소리로 막 환호성 지르고 막 이런 희열을 딱 느꼈던 게 아직도 그 짜릿함이 잊혀지지 않거든요. 그 순간을 같이 할 때 그 기분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공의 때 아주 벌써 한 20년 전인데요. 애가 초등학교쯤 됐던 뭐 한 40대 초중반의 여자분이셨는데 애를 이제 통학을 시켜주다가 사고가 나서 차가 전복이 되면서 한쪽 팔이 완전히 크게 사고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 와서 막 응급수술을 하고 뭐 7, 8시간 넘게 수술을 하고 절단될 위기에 팔을 붙여놨어요.
붙여놨는데 지내면서 이게 결국은 그게 살지 못하고 팔을 절단했어야 됐거든요. 팔을 잃게 되신 거죠. 그때 날마다 가면서 상처도 소독도 하고 환자분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되게 밝게 전공의 선생님들 다 잘 맞이해 주시고 했었어요. 그래서 몇 달간 이제 치료를 잘 받고 가셨는데 제가 이제 몇 달 지나서 제가 결혼식이 있었거든요. 그때 결혼식 때 조카가 막 뛰어다니다가 누구랑 꽝 부딪히면서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의 의수에 딱 부딪힌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내가 이게 익숙치 않아서 너를 쳤구나 그러면서 미안하다 막 그러는 거죠. 이제 조카는 의수에 얼굴을 꽝 부딪혀가지고 막 울고 있고 그래서 제가 가서 인사드리고 했던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저희 기억에 남는 환자분들 선물 그리고 에피소드도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병원 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 만나잖아요. 기쁨의 순간들, 슬픔의 순간들 같이 하면서 저희들도 많이 성장하고 환자분들도 저희를 통해서 위로도 받고 다시 희망도 얻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억들로 앞으로도 열심히 환자를 보는 훌륭한 의료진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저희들과 함께 해주셨던 많은 환자분들께 감사함을 전달드리겠고요. 무릎 건강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하나하나 읽고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